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2021년 2월 5일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에듀아에서 강의했던 거 중에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핵심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대한 요약을 한 두 장 정도, 두세 장, 세 장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다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요약 안 받으셨나요? 앞에? 요약 드렸죠? 네, 요약. 요약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사례별로 문제를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전의 종합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사과 과수원과 단강 과수원, 그 다음에 적과전의 5종 한정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의 사과 과수원과 단강 과수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문제의 답을 맞히는 것보다는 이 흐름을 잡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답이야 계산기야 이제 천천히 따닥따닥 눌러보면 이제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 끝자리 수가 뭐 맞네 안 맞네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안 보고 푸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시험장 가도 책을 갖고 오라고 하면 좋긴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책 갖고 오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가서 풀어드리는 게 낫긴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적과전 종합이 교재, 지금 요약집을 나눠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적과전은 크게 보험금이 두 가지 보험금이 있어서, 보험금 공식을 써내려가면서 밑으로 쭉 감수가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수학이나 이런 걸 다 역으로 찾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착과감소 보험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과감소 보험금은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어떤 식으로 줄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가 줄어들면 돈을 드릴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착과가 줄어들면, 근데 이 착과가 어떻게 줄어드냐면요, 평년 내가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서 봄철에 냉해 피해가 오게 되면은 달려있는 과실이 적게 되겠죠. 적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년도에 1년생, 여러분 공부하시면 알죠? 사과배는 몇 년생 가지에서 열려요, 과일이? 2년? 2년생. 2년생 가지에서 열린다. 그럼 전년도에 새로 나온 가지애가 지금 꽃눈이 숨어 있어요. 보통 지금 숨어 있죠. 7월, 8월경에 이게 꽃눈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얘가 이제 그 이듬해 딱 되면은 얘가 이제 꽃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발화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꽃눈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잎이 나오거나 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이 나오거나 잎이 나왔을 때 4월달경에 얘가 아주 냉해로 이제 추워졌다. 그러면 그 꽃이 다 얼어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냉해, 얼어서 죽게 만드는 게 이 냉해고, 그 냉해로 인해서 과일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이제 꽃이 죽어버리면 과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뭐 꽃하고 과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꽃이 펴야 과일이 열린다고요. 그 속에서. 근데 그 냉해로 그 꽃이 다 죽게 되면 과일이 안 열리겠죠. 그러면은 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집은 평년 착과수가 4만 개 정도 되는데, 아니, 이번에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적과후 착과수를 세보니까 뭐 3만 개밖에 안 됐다. 그럼 뭐죠? 10,000개가 냉해 때문에 과일이 안 달렸다는 거죠. 착과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착과가 줄어든 만큼 4만 개가 열려야 되는데 냉해 때문에 꽃눈이 죽어서 3만 개밖에 안 열렸구나. 그럼 뭐예요? 10,000개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10,000개 줄어든 거 보험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착과 감소량을 아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을 아는 방법은 크게 어떤 보험을 넣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보험을 넣느냐. 이 집은 적과전에 총합의 보험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합의 보험에 가입하신 분,
종합보장에 가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적과 전에 5종 환경 보장에 가입한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험회사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적과 전에 종합이니까 얘는 어떤 재해가 발생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는 보험회사 저희들이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봄에 냉해 피해가 왔으면 그것도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고, 그걸로 착과가 줄어들면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합보장에 있으면 착과가 줄어든 양, 착과가 줄어든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착과수라고 하잖아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그렇죠. 적과 후 착과수. 차이만큼 제가 포상해 드릴게요. 근데 단위가 량이잖아요. 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하나 더 해주면 된다? 그렇죠. 보험 가입할 때 무게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중요한 게 뭐냐면 품종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한 그 농지 여러 품종이 있어도 그냥 하나당 몇 g씩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착과 감소량을 아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종합보장이니까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는 보험,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수에 그러면 새나 짐승이에요. 우리 과손에 멧돼지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떨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도 줍니다. 평년 착과수. 거기 책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멧돼지가 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율은 딱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무 피해율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 쓰셔도 되고요. 최대 인정 피해율 중 나무 피해율이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만큼. 그래서 요렇게 가입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중에서 어떤 값? 그렇죠.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적과 전에 종합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냉해 피해는 오고 멧돼지는 안 왔어요. 조수의 피해는 없어. 화재도 없고 냉해 피해만 왔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 하나밖에 없죠. 평년 착과수만 착과수. 얘가 큰 값도 되고 작은 값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착과 감소량이 되는 거고요. 적과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냉해는 안 왔어요. 근데 멧돼지만 왔어. 그때는 이 값, 착과 감소량, 이게 기본이거든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착과수 기본. 이 기본 이것과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멧돼지로 인해서 나무 피해를 입은 거. 그 피해율에 해당되는 그 값 중 작은 걸 보험회사는 보상한다. 뭐라고? 착과 감소량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보시되, 중요한 것은 얘를 적용할 때는 항상 멧돼지하고 조수의 피해만 일부 됐다라고 조건이 걸어지면 두 개를 다 구해 보셔야 되고, 그냥 우박이 왔다, 냉해가 왔다 그러면 얘 하나만 구해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박이 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우박이 왔다, 냉해가 왔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재해라고 하거든요. 네. 자연재해도 오고, 조수의 피해도 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죠? 그때는 착과 감소량이 어떤 거냐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조수의 피해만. 만자 써드릴게요. 조수의 피해만이에요. 그렇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조수의 피해만 오면 이 얘를 적용을 해봐요. 그래서 얘와 여기 위에 있는 기본하고 적용해서 작은 값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연재해는 안 와야 돼요. 자연재해가 오면 얘로 가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조수의 피해만 왔어. 그러면 평년 착과수 곱하기 나무 피해율에 해당되는 그 값과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해당되는 값 중 작은 걸 쓴다는 거예요. 조수의 피해가 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또는 조수의 또 화재만이라고 써드릴게요. 화재만입니다. 그러면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멧돼지나 이런 애들이 나무를 박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려요. 그걸 고사라고 합니다. 고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멧돼지 옆에서 좀 멧돼지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는 애가 뭐냐면 노루예요. 노루. 노루도 조수해죠. 동물이니까. 노루가 이파리를 다 따먹으면 뭐예요? 수확이 불능된다 그래서 수확 불능 주스. 거기다가 수확 감소 예상 주스라고 조건을 주면 푸시고, 그렇죠? 같은 라인이에요.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고사 주스, 수확 불능 주스, 그 다음에 수확이 줄어들 것 같은 수확 감소 예상 주스. 그렇죠? 요걸 뭘로 나눠보냐면 실제 결과 주스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나무 피해입니다. 그럼 제가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심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실제가 400주이다. 그죠? 자, 이 집은 멧돼지라는 거 조수애로 일부 피해만 발생됐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일정 규모만 피해가 지금 국한돼서 나타났다라면 같은 말이에요. 이건 자연재해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400주인 과수원에 적과전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즉 조세가 와서 우리 집 과수원을 모양을 냈는데, 그때 이 400주 수를 전부 다 냈으면 평창만에서 적착이 되겠죠. 그런데 일부 국한된 피해, 자 끝에 몇 개 땀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랬을 때 이거 뭐예요? 자, 멧돼지가 굴렀으니까 절단됐을 거다 해서 고사된 거, 절단 고사 해가지고 뭐 5주, 그죠? 수확 불능주수 뭐 한 2주,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수확 감소 예상 주수 이렇게. 얘는 5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나무 표현이 몇 프로나 되냐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학교가 어디로 간다고요? 전부 다 분자로 간다고요. 그러면 5 플러스 2 플러스 5 됐죠? 나누기 400 하니까 결국은 3% 된다네요. 3% 되죠? 그럼 이 집이 평년 작가수가 예를 들어서 4만 개가 된다더라 그러게 되면 여기처럼 이 개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잖아요. 얼마 돼요? 평년 착가수 곱하기 몇? 그렇죠. 4만 개 곱하기 0.03 했으니까 12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살펴보면서 이 공식이 글씨 써진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사주수 이거 늘어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수학 불능주수 늘어나는 거구나.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조건을 줘야 돼요. 안 주고 자기가 몰래 이렇게 하기는 못 합니다. 조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그런 문제 약관에 있어놔서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절단이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제 어렵게 내기 위해서 뭐 절단 그렇게 되면 뭐 3분의 2 정도 절단이다 그러면 죽은 거고요. 2분의 1 정도 절단이다 그러면 수학 불능이기는 해요. 근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기억 안 하셔도 이 수학 불능 있죠. 요거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 불능이란 건 뭐예요? 과일은 못 먹고 포상하는 채로 과일은 못 먹고 주지 꽃눈이 다 절단돼 버려서 과일은 수확은 올해는 수확이 불가능해. 그러나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멧돼지 자식이 나무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절단이 얼마 되냐면 그렇죠. 2분의 1 된 것이 절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절단 2분의 1 주면 수확불능주수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절단 2분의 1이 3주 이렇게 2주 주면 수확불능이 2주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또 불이 났다. 불이 나서 제가 이제 끝에 몇 주만 이렇게 불이 타고 지나갔다. 그랬을 때 불이 나면 우리는 소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실 된 거 2분의 1. 요것도 뭐냐? 수확불능이에요. 이 2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업무 방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업무 방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과 감소량을
구하시면은 돼요. 대신 5종 한정일 때, 5종 한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5종 한정일 때도 이 집은 지금 보상하는 재해가 태풍, 뭐 강풍, 뭐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가 있잖아요. 5가지 재해가. 그때 이 집에서 뭐 태풍이 왔다. 그렇게 되면 사과가수원인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나오고 단감, 떫은감 가수원은 어떤 피해가 나올까? 이제 그거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단감 가수원이나 떫은감 가수원은 이 적과 전에 이 집에 태풍이나 강풍이 불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면 특이한 피해. 사과나 배과수원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피해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낙엽 피해거든요. 낙엽 피해. 그죠? 그래서 그거 낙엽 피해를 조사해서 낙엽 인정 피해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5종 한정이 있을 때 착가 감소량은 일단 기본 착가 감소량을 구해 놓으셔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 요거죠, 요거. 기본. 여기도 기본 넣는 거예요. 기본 똑같이. 기본 평년 착가수. 이렇게.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가입 과중하면 여기에 기본적인 착가 감소량이에요.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지금 산출된 이 착가 감소량 중에서 작은 거 쓰는 거예요. 여기도 봐보세요. 만약에 조수해가 왔으면 기본하고 조수해 피해로 생긴 착가 감소량 중 작은 거 쓴다 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조수해 안 하고 그냥 자연재해만 왔을 때. 자연재해 또는 조수해 합쳐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자연재해가 들어가면 기본으로만 산정해 줍니다. 자연재해만 들어가면. 그럼 자연재해 들어가면서 우리 집에 멧돼지도 왔다 갔는데 필요 없어요. 요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오로지 조수해라든가 화재로 일부 국한되게 한 끄트리 정도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그 피해 조금 피해 입은 것 갖다가 농지 전체 똑같이 피해 입었다고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이죠. 그러잖아요. 400주가 있는데 10주 정도만 적어서 죽었으면 그 10주가 똑같이 400주가 똑같이 죽은 것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작은 값이 착가 감소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가 감소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떤 피해를 받냐면 나무 피해를 입습니다. 나무 피해.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침수 피해를 입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박이 오면 유가 타박류. 그죠? 그 다음에 또 단감, 떫은감 가수원에서 태풍이나 강풍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또 화재가 오게 되면 낙엽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그 피해를 산정해서 얘하고 비교해서 작은 값이 5종 한정에서는 착가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작은 값이. 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가 타박률. 유가 타박률은 조사하는 방법 아시죠? 조사 대상수를 산정하고 조사 대상수에 해당되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한 표본주를 알아내고, 그렇죠? 그 표본주를 정해서 그 표본주에 어떻게 조사한다 했어요? 가지 몇 개? 그렇죠. 동서남북 4가지. 한 가지마다 몇 개씩? 5개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주가 10주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 개 내야 된다고요. 한 주당 일단은 20개는 조사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에 5개. 그러면 한 나무는 4가지니까 4, 5, 20에서 한 나무에는 무조건 유가 타반일 때는 20개는 조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주니까 200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가 타박률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냐면 피해 유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 유가와 플러스 정상 유가를 갖고 나눠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까 표본주가 10주고에서 피해 유가가 만약에 20개였다. 정상 유가가 180개였다. 그럼 유가 타박률은 몇 프로예요? 10%. 그죠?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그냥 피해 유가가 20개다. 예. 단, 유가의 개수는 최소 개수로 조사했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그래요, 10%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최소 개수가 하나당 몇 개씩 조사를 했어요? 한 나무당 20개씩. 10주면
200개 줘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조건만 줘도 알았어, 내가 맞춰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180개 줘도 되고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가타방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 피해율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이 지금 여기 본 이 나무 피해율과 여기 있는 나무 피해율이 달라요. 왜 달라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에서는 나무 피해가 발생이, 누가 나무 피해를 지금 피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조수해하고 화재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나무 피해는 뭐예요? 태풍이 오면 절단되고, 집중호우 오면 침수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화재가 되면 손실되고. 그래서 여기가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피해, 나무 피해 공식이 약간 달라요. 약간. 그게 여기 요약집에 다 있어요. 여기 앞에 요약 드린 거 있죠. 요거 세 장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 피해율도 산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은 산출 똑같죠. 고사주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수학 불능이요. 네. 수학 불능주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그래요. 비 오면 침수 주수? 오케이. 침수 피해 인정 주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침수 입은 게 조금씩 입은 나무들이 많다면 통째로 침수 입은 놈으로 환산해 보면 몇 개나 될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실제 결과 주수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 금방 푸시겠네요. 이렇게. 그럼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어떻게 구한다? 내가 살짝 메모만 하고 지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침수 주수. 조건 줄 거예요. 곱하기 침수율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침수율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 침수율은 침수된,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적과전이잖아요. 그랬으니까 꽃이 폈다 생각하시면 돼요. 꽃. 그래서 침수 착 화수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늦으면은 안에가 이제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열매가 맺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 착과수.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냥 전체 착과수. 그러면 되죠. 이렇게. 조건 줄 거니까. 침수 착과수 몇 개? 전체 착과수가 몇 개? 그럼 침수 주수에다가 침수율을 곱해서 인정 주수를 여기다가 올릴 줄 아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또 그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단감 떫은 것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있잖아요. 낙엽 피해. 그죠? 그래서 낙엽 피해 입으면 어때요?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과일이 달릴 나무. 즉 낙엽은 1년생 가지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파리 떨어지면 과일이 이제 덜 크니까 그거 보상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단감이 낙과가 잘 안 돼요. 낙과가 안 되니까 그것도 보상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낙엽을 하는 게 아니라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걸 산정하셔야 돼요.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땡큐. 그죠? 오늘 특강 안 해도 되는데 했네요. 1.0, 115 곱하기 낙엽률입니다. 낙엽률은 뭐예요? 낙엽수. 조건 이걸 줄 거거든요. 낙엽수 줄 거고요. 그러면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하면 전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루당 얼마씩 얘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달려 있었던 기여도 몇 프로예요? 하루에 0.14%. 그래서 0.0014. 그죠? 곱하기 경과일수입니다. 경과일수. 근데 이것은 많이 써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오래 금방 기억합니다. 억지로 외우시려고 암기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제일 세 개 산출해서 제일 큰 값과 기본값을 비교해요. 기본값과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 중 비교해서 작은 놈을 5종 한정해서 적과전에 착과 감소량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착과 감소량을 빼기 위해서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기본은 똑같죠? 종합이나 5종이나 똑같아요, 기본은.
기본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보상 감수량. 이 미보상 감수량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해거리 나무 같은 것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고 계약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착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 병충해라든가 제초, 영농관리 이런 걸로도 착과가 줄어들면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가 줄어든 양에서 일단은 착과가 줄어든 양에서 평가사가 조사했던 여기 이 착과 줄어든 것은요. 이 줄어든 부분의 10%는 병충해라든가 제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입니다. 미보상 주수도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러면 미보상 나무 수가 몇 주냐라고 하고요. 1주당 평년 착과수입니다. 착과수 평년 수준으로 수확된다. 얘는 왜냐하면 다 평년이에요. 밭작물도 평년, 논작물도 평년입니다. 그죠? 평년 수확량 수준으로. 즉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 수확량이라고 하고 논작물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주당 평년 착과수는 오늘은 여러 개의 한 과선에 두 품종이 있다라고는 안 했어요. 아주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이제 두 품종이 있으면 우리가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하는 거는 다 우리가 공부를 하셨으니까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이렇게.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모든 보험은 어느 정도 손해가 나면 일단 그 손해 난 것 중에서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줄어든 것 중에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기준 수확량. 모든 과소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끝나면 기준 수확량이 확정이 되고 기준 수확량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을 해서 적과 후 착과수가 끝나면 착과 감소량이 확정이 되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안 하면 착과 감소량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가 조사가 끝나면 착과 감소량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이 정해지고 자기부담 감수량도 정해져요. 왜 정해지냐? 이때 기준 수확량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입니다. 도박이 과중이거든요. 가액과중.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뭐냐라고 그랬잖아요. 기준 착과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적과전에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없을 때요. 사고가 없을 때는 뭐 아무런 사고 없었으니까 올해 열린 과일 이대로 키우면 되겠네라는 거잖아요. 누구 과수는.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 적과후 착과수에 들어가 있죠. 결국은 자기부담 감수량은 언제 산정된다고요? 적과후 착과수가 끝나면 산정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과후 착과수가 산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다 적과후 착과수가 연결돼 있죠. 착과수 연결돼 있죠. 미보상도 이 지금 뭐 착과 감소량이 확정돼야 미보상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 적과후 착과수 조사돼야 되죠. 자기부담도 기준 착과수가 확정돼야 되는데 기준 착과수가 어디 걸 쓴다고요? 적과후 착과수를 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있으면 적과후 착과수. 그렇죠? 플러스 해당. 그렇죠. 착과 감소 가실수.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가 그만큼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과후 착과수가 끝나야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가 끝나면 그 과수원에 참 많은 것들이 변해요.
기준 수확량이 정해지고 차가감소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준다고요? 가입 가격만큼. 근데 다 드린 건 아니고 80%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권은 종합이행 방식은 저가후 차가수 위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차가감소량, 차가감소 보험금은 저가후 차가수 조사 위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후 차가수가 끝나고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되면은 차액보험료도 돌려주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저가후 차가수 끝나야 다 형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험금도 드리고 보험 가입 금액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환급해 드리고 그죠? 그런 것들은 뭘 기준으로 한다? 저가후 차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차가감소 보험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 써놓고 이제 문제 풀어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적과후가 됐잖아요. 이제 키울 과실이 쌓여졌으면 그때는 뭐냐면 과실이 이제 적과후니까 한 7월달 뭐 이때쯤부터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과일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우박이 오게 되면 달려있는 과실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수확기 때 우박이 오게 되면 과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달려있는 과일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가을 되면은 또 가을 동상회 때문에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고요. 특히 단감이나 떫은 가순 같은 경우는 잎이 얼어서 말라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동상에는 낙엽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을 동상에는 이파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련이 있는데 갈변해갖고 붙어 있어 그냥. 근데 그 까맣게 말라버렸으면 잎으로서의 기능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이 피해가 50%다, 60%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이 말라비틀어진 거기에 과일이 달려있으면 그 과일 온전하게 잘 자라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일 달려있는 과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덜 크니까, 이렇게. 그래서 과실 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적 감수량이라고 불러요. 이게 감수량입니다. 언제부터? 적과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수확이 줄어든 양을 다 합치는 거예요.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 수, 그 다음에 착과 피해, 나무 피해, 낙엽 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과일 전부 다 합친 걸 누적한다라고 보면 되시겠죠. 거기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업무방법에가 딱 적과 후에, 즉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업무방법에 한 줄 나와 있죠. 누적 감소 과실수 중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 과실에 포함된 것은 누적 감소 과실을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과 후에는 만약에 시험 출제자가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은 10% 정도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것 하면 누적 감수량이 5,000kg였다. 그러면 미보상 10%하면 몇 킬로예요? 500kg입니다. 그래서 5,000 곱하기 0.1 해서 500kg를 적용하시면 돼요. 딱 그 줄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낙엽 갖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낙엽은 미보상까지 산정된 감소과실을 바로 뽑을 거니까. 거기다가 자기부담. 자기부담 감수량은 보험 전 기간 동안에 먼저 채우면 돼요. 먼저. 그럼 여기서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자기부담 감수량도 먼저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도 넘쳐나니까 보험금을 드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착가 감수량이 5,000kg예요. 미보상이 500kg예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이 만약에 3,000kg였다. 그러면 원래는 보험회사 계약자 입장에서는 5,000kg가 줄어들었잖아요. 5,000kg 줄어들었으면 500kg는 그래 알았어. 내가 뭐 잡초 있다고 하니까 내가 4,500이라도 보험금 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래요? 4,500을 드리긴 드리는데 일단 4,500 중에서 사장님이 먼저 3,000 책임지셔. 그거도 그래도 남은 거 있으면 그거 책임질게요. 여기 얼마? 1,500kg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착과가 줄어들었다, 모든 것을 줄어들면 일단은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집은 순수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일단 총 순수 자연재 조세, 즉 포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양이 얼마예요? 감소량이 4,500kg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4,500kg에서 3,000kg 먼저 책임지고
나머지 1,500km는 보험회사 책임진다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건 어차피 책임 못 지니까. 그죠? 보험회사가 못 지니까.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차가 감소량이 5,000km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3,000km라고 그래요. 미보상이 1,000km라고 그래요. 자기 부담이 3,000km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험금이 나오겠냐는 거잖아요. 자, 볼까요? 3,000km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이거 병충해 있어요 라고 해갖고 줄어든 것은 책임 안 집니다. 그럼 실제로 보험회사는 얼마만 지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2,000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2,000 책임지려고 다 함께 계약자, 그럼 야, 2,000이라도 보험금 다 오고 그러니까. 근데요, 사장님이 먼저 책임질 양이 3,000이니까 그놈 먼저 책임지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0km가 되는 거죠. 아직도 1,000km를 덜 책임졌죠. 그 덜 책임진 걸 여기서 책임지면 돼요. 덜 책임진 걸.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이란 어떤 거냐면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만약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면 이라는 얘기잖아요. 착과 감소량이 존재했죠, 이 집이. 그때는 자기부담 감소량은 얼마냐? 이거 1,000km가 답이거든요. 근데 착과 감소량이 존재했다고, 이걸로.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뭘 빼냐면 착과 감소량 있죠. 3,000. 미보상 1,000. 그럼 얼마예요? 3,000에서 2,000 빼잖아요. 그렇죠? 3,000. 이거 가로 안 넣으면 답이 산으로 갑니다. 예, 또 가로 안 넣고 계산이 이상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3,000에서 2,000 뺀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공식에. 그래서 얼마를 더 채워야 된다고. 1,000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집 위에 거 봐볼까요? 위에 것은 어떠냐? 근데 대신에 여기 나오는 이 값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값 나오면 0이야, 그냥. 0. 자, 그럼 위에 거 봐볼까요? 위에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험금 나간 거니까. 그럼 잡아보세요. 자, 이 집은 자기부담 감소량이 얼마예요, 지금? 3,000이잖아요. 똑같이. 그죠? 3,000이다. 착가 감소량이 얼마 존재했어요? 5,000 존재했다. 그죠? 미보상이 얼마? 500이 있다. 결국은 3,000에서 4,500 빼는 거죠.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500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kg. 그래서 여기는 0kg가 되는 거예요. 이 집 거 줄 때는. 이걸로 줄 때는. 이해되시죠? 이게. 근데 이 공식을 멋지게 쓴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자가 여기는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덜 채웠잖아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2,500인데 3,000에서, 아니 2,000이잖아요. 2,000에서 이놈 3,000을 다 책임져야만이 보험금 나오는데 2,000밖에 책임 못 졌으니까 앞으로 책임질 양도 1,0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1,000 쓰셔도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다 책임졌은 게 보험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착가 감소량이 지급됐다. 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이거 책임졌으니까 지급된 거잖아요. 그때 무조건 0이지. 여기 또 계산하고 여기도 3,000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아주 천사지. 천사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갖고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요점은 한번 보세요, 꼭. 자, 1번 문제 한번 봐봅니다. 1번 문제. 이거 문제집. 아니, 문제집. 요거 1번. 요거 1번 문제 봐보세요. 몇 페이지인가 봐보세요. 몇 페이지인가. 4페이지랍니다. 4페이지. 1번 문제 풀고 잠깐 쉬게요. 그래서 문제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적과전에 종합의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사과와 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과하고 배는 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사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사과나 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도 계산하는 방법이 단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과하고 감 두 가지만 알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과 문제 나왔다, 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사과구나 이렇게 푸시고요. 단감이다, 떫은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건 감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봐볼게요. 문제 1번.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고요. 15점입니다. 계약사항이 적과전 종합이 2에 가입했는데 이 집 밑에 보장 봐보세요. 보장이 뭐라 했어요? 적과전에 자연재, 조세, 화재를 보장했네요. 이 집 적과전에 종합으로 가입했네요. 그렇죠? 적과 후에는
풀옵션이죠. 이 집은 이런 집이 풀옵션이에요. 적과전에 종합으로 넣고 적과 후에는 7종지에 다 넣었죠. 부보장이 없죠. 일소라든가 그 가을동상에 부보장이 없어서 풀옵션을 싹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고입니다. 가입금액 과실은 4천만 원. 나무도 4천만 원, 평년 착과속 4만 개, 가입가액 수 4만 개, 실제 가수 400주. 그다음에 과실 그 가입 가격이 있어요. 그게 얼마에 2,000원, 키로당 2,000원. 그다음에 과중은 500g 하나당. 그다음에 자기부담비율 과실은 20%, 나무는 5%. 과실을 자기부담비율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준수 항량에서. 자, 조사 내용입니다. 계약 24시부터 적과전에 이 집은 조수에만 왔네요. 조수에만. 그래서 5월 10일 날 와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는데 과수원에 일부 피해를 입었다네요. 그렇죠. 멧돼지로. 그리고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조수해로 죽어버린 게 8주, 수확 불능이 4주,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8주 있답니다.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10%고요. 적가후 착과수가 지금 6월 30일 했는데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900개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까? 4번 적가후 착과수를 산출하세요라고 했죠. 4번 이제는 적가후 착과수 산출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뭐예요? 적가후 착과수 상상해 보세요. 과수원에 있는 나무 수를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출하죠. 조사 대상 주수를 어떻게 산출해요? 실제 결과 주수. 제일 먼저 조사 대상 나무 수를 산출하는데 이때는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를 뺀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기 보시면 원래 가입이 열릴 수 있는 나무가 뭐예요? 가입일자 기준 과수원 식재된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몇 주예요? 여기 보니까 400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400주. 근데 죽어버린 거 빼는 거예요. 과일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과일 없겠죠? 그죠? 지금 우리 뭘 조사한다고요? 착과수를 조사한다고요. 착과수를. 적과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조사하니까 이제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해야 될 칼력, 즉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되냐는 얘기잖아요. 과수원에. 총 이 집은 400주였죠. 근데 고사 죽어버렸으면 과일 없잖아요. 그래서 과일 없는 게 몇 주예요? 8주. 자, 미보상입니다. 해거리 같은 미보상이면 과일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과일 안 열린 거 몇 주예요? 8주. 그 다음에 수확불능이 있습니다. 몇 주예요? 수확불능은 꽃눈이나 주지 꽃눈이 없어졌으니까 과일 안 열렸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무는 살아있다. 올해는 과일 수확이 곤란하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가능하겠다는 뜻이니까. 4주. 그쵸? 이렇게. 그래서 조사해야 될 나무는 몇 주입니까? 400에서 20주 빼니까 380주. 됐죠? 근데 이 집은 지금 조건을 뭐였어요? 착과수, 표본주 착과수 합계 900개만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조사 대상수에 해당되는 표본주 수를 먼저 산정해야 되죠. 몇 주입니까? 9주, 10주,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조사 대상수가 380주면 표본주는 10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900개가 몇 주에 달려있다고요? 10주에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적가후 착과수는 금세 뽑아버리죠. 900개. 적가후 착과수가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의 합계예요. 이런 조건이 이게 900개라고 했잖아요. 그걸 뭘로 나눈다고요? 일단 표본주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한 주당 평균 달려있는 착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다 뭘 곱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 그러면 끝. 됐죠? 그러니까 뭐 조건을 뭐 줬어요? 900개는 줬잖아요. 9개는 안 주고 380개는 안 줬지만 9개, 380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찾아냈잖아요. 이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딱 주고 조사 대상 수는 380개입니다. 그러면은 옛날 방식이고 다 지금 모든 네 문제가 다 이 방식이에요. 근데 네 번째, 두 번, 세 번째 문제 풀면 이거 진도 그냥 바로바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가후 착과수 조사하는 생각이 나셔야 돼. 적가후 착과수는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의 주수만이 몇 주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을 보니까
봄에 이거 뭐예요? 죽어버린 거 8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건 위에가. 봐보세요. 있죠? 8주. 그 다음에 미보상. 미보상은 뭐예요? 나무 과일이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미보상 개념은 딱 2종류죠.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과일 생산이, 즉,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수, 또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죽어버린 나무. 이 2종류가 있다고요. 개념이. 근데 미보상이니까 과일이 안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수확불능도 과일이 안 달렸잖아요. 보상하는 재해로 전체 주지 꽃눈이 피해를 입어서 금년도에는 수확이 불가능하나 내년도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로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과일 없다, 과일 없다, 과일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조사한다고? 과일 있는 거 조사한다고. 착과수. 과일 있는 거 조사하니까 과일 있는 나무를 찾아내자는 얘기예요. 과일 있는 나무를 찾아내자 해서 380주. 그럼 380주에서 표본주는 몇 개다?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니까 10개라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는 얘만 줬잖아요. 900개만. 그죠? 그러니까 900개가 있긴 있는데 표본주가 달려있는데 이 표본주가 몇 주냐는 얘기잖아요. 10주잖아요. 그죠? 10주. 그죠? 조사는 몇 주 해야 된다고? 380주. 그러면 이때 나온 개수가 몇 주예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저는 뒤에 답이 있는데 34,200개? 땡큐. 400개? 200. 잘 통일하셔라. 큰일 나네. 34,200개일 겁니다. 됐잖아요. 착과수. 그럼 이건 합격. 이렇게 1번. 됐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잘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연습 몇 번 하시면 이거만 알아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밑에 봐보세요. 문제가. 착과 감소량을 산출하세요. 그랬네요. 착과 감소량.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끝나면 착과 감소량이 산출되고 미보상 감소량이 산출되고 자기부담 감소량이 산출돼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얘 조사 끝나면 과수원의 모든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적착은 얼마라고요? 34,200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나번 봐볼까요? 나번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나번은 착과 감소량 물어봤죠. 이 집은 착과 감소량, 이 집은 지금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적과전의 사고가 조수의 일부 피해만 발생했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조수의 일부 피해만. 근데 이 집은 적과전에 보험을 어떻게 냈어요? 종합으로 넣었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일단 기본 한번 빼보고 그 다음에 조수에 빼봐갖고 작은 거 적용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은 뭐라 그래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 다른 말로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입니다. 그렇죠? 평년 착과수 몇 개예요? 기본 빼봅니다. 4만 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34,200개. 다 하신 분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같이 가게요. 같이. 여기 계신 분이 또 내년에 다 합격하시고 같이 가게. 자, 34,200개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과중 얼마예요? 과중 500g. 뒤에 있죠? 위에 계약상에 나와 있죠? 여기서 500g 0.5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착과 감소량이 얼마 나와요? 여기 뒤에 답을 살짝은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했더니 2,900kg 나오네요. 네. 답지 다음 시간에 드린다 하니까. 그래서 2,900kg가 나옵니다. 얼핏 계산은 그 정도 되겠죠? 네. 6,000kg 좀 되니까. 이거 기본하고.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조수에 왔으니까 나무 피해율에 해당되는 그 개수 중 작은 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피해가 지금 몇 개죠? 4만 개가 원래 착과수 있잖아요. 평년 착과수. 나무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자, 실제 일가수는 400주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고사주수가 몇 개예요? 8개. 수확불능주수 4주. 미보상은 안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주이네요. 그래서 몇 프로예요? 3%. 3%죠? 그래서 4, 3은 12, 1200개네요. 1200개. 근데 과중 0.5 했더니 600kg입니다. 어떤 게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작아요? 이거 작아요? 이거 작아요?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당연히 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착과 감소량은 정해졌습니다. 얼마예요? 600. 이건 과정이고 답
그래서 600kg입니다. 라고 쓰시면 합격입니다. 됐죠? 항상 이 착화감소량은 기본을 먼저 쓰셔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죠? 평착 마이너스 적착. 이 과중은 당연히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다 량이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과중 0.5kg. 위에 항상 여러분 시험 보시면 맨 계약상에 과중 나오고 가입 가격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가입 과중이라고 했잖아요. 가입할 때 정해놨다고. 또 가입 금액, 가입할 때 정해놨다고요. 그렇으니까 그건 계약상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물어봤냐? 착가감소 보험금 산정에 따른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해라 그랬잖아요. 미보상 감수량. 왜 이게 다 착가감소 보험금 산정이라고 써놨냐면 미보상 감수량이 착가감소 보험금에 산정되는 미보상 감수량이 있고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하는 미보상 감수량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헷갈릴까 봐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한 겁니다. 착가감소 보험금에 대한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착가감소량을 산정해야 되니까 일단 착가감소량이 얼마예요? 어떤 걸로 확정됐어요?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600으로 했으니까 600 쓰시는 겁니다. 600kg. 거기서 미보상 비율 몇 프로예요? 우리 조건 봐보세요. 조건. 미보상 비율 10%입니다. 0.1. 주의할 것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앞전 뭐 조사 때는 미보상 비율이 10%. 그 다음 조사 때는 미보상 비율이 5%예요. 그럼 몇 프로 쓰면 돼요? 합쳐서 15%? 큰 거 씁니다. 10%. 그런 거 잘 아시죠? 큰 거 쓰면. 뭔 말이다냐? 이렇게 하면. 앞에는 병충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병충해 10%. 뒤에는 병충해 5%. 그러면 같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때는 큰 값을 쓰는 거예요. 또 그냥 병충해나 제초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미보상 비율 처음에는 10% 줬다가 또 그 다음에 가서는 5% 주면 큰 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큰 값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10%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그냥 10% 때리면 되겠죠. 요거에다가 플러스 미보상 주수 아까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인가? 8주 있었잖아요. 8주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평년 수준의 착과수만큼 달려있을 거다. 그 달려있는 양만큼은 우리가 이 착과감소량에서 빼버리란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 8주. 그죠? 곱하기 평년, 한 주당 평년 착과수잖아요. 400주가 있어요. 그 가손에 평년 착과수가 몇 개예요? 4만 개가 있어요. 지금은 쉽죠. 100개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28,064, 이렇게 하면 이 계산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예. 그 계산 해보시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수. 계산기 누르실 때 이 순서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있으니까 동일선상에 더하기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끼리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맨 나중에 알아서 지가 해줄 거예요. 불안하다. 나는 불안하다. 어떤 분은 뭐 축구하면서 배고프다 갔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또 가로치세요. 그냥 또 뭐라 하게요. 치시면 되지 또. 안 쳐도 되는데. 안 쳐도 되는데. 찜찜하실 때는 또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 총 합계에 얼마예요? 과중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0.5. 어머머,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웅성웅성 나와야 돼,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여기다가 과중. 얘는 지금 600kg니까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거고, 얘는 개수잖아요. 그래서 0.5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슬쩍은이 봤더니 미보상이 얼마나 왔냐면, 그렇죠. 460kg. 그냥 다 풀으셔버렸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자기부담 감수량.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착가 감수량이 생기면, 즉, 감소가 생기면, 일단 보험회사는 뭐라고 해요? 당신이 먼저 책임지시오. 이러면. 그죠? 당신이 먼저 책임져요. 알았어. 책임질게. 또 보험이 또 미래로 가면, 보험회사가 저희들이 먼저 책임질랍니다. 나중에 책임져요. 이런 날도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계약자 당신이 먼저 책임지세요. 라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또 야문 계약자는 내 책임 못 져. 보험회사 네가 책임져.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건 아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라번이 뭘 물어봤냐면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자기부담 함수량. 이 줄여든 양 중에서 이 착각함수량 줄여든 양에서 네가 책임질 양이 얼마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배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준 착가수는 뭐라 했어요? 여기는 보상하는 죄가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 플러스 해당 착가감소 과실수. 죄가 없으면 저가 후 착과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간에 멧돼지라는 분이 또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렇죠.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멧돼지 안 왔으면 그냥 저가 후 착과수 할 건지. 네, 멧돼지가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저가 후 착과수 34,200개.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썼어요, 우리는? 멧돼지를 평년 착과수 곱하기 3%로 썼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1200개. 그잖아요. 그래서 4만 개.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냥 빨리 푸실 때는. 4만 개의 나무 피해율이 3%였잖아요, 아까. 그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1200개였으니까. 1200개 600kg 했잖아요. 예. 여기도 개수니까 개수로 그냥 바로 써도 관계는 없다, 이게요.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도 쓰고 어떻게 쓰냐면 34,200개 곱하기는 개수죠. 그 과중. 개수. 3만. 여기 개수로 넣어야 되겠네요. 기준 착가수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개수. 그럼 뭐예요? 34,200개 플러스 1,200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5,400개. 그런가요? 이렇게. 틀려요? 아니, 개수 합계가 맞으면 맞다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암산에 좀 딸리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 수학량은 뭐예요? 기준 수학량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착과수에다가 그다가 과입, 과중 때려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착과수는 정해졌잖아요. 35,420개, 400개. 35,400개. 곱하기 과중은 계약할 때 정해놨다 해서 500g. 그래서 0.5. 얼마 나와요? 17,200kg? 17,700kg? 네. 이거 근데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암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계산기 누르세요. 암산 하신 분도 이제 똑같이 분 하시는데 절대 암산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넘어가지죠, 이렇게. 그러기만 해도 오늘 성공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 우리가 뭐라 했어요? 기준 수학량이라고 했잖아요. 기준 수학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여기 계약상에 과실손해 때 자기부담 비율 몇 프로로 해놨어요? 20% 해놨잖아요. 20%. 그러니까 기준 수학량 17,700kg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했습니다. 그래서 34,000 얼마예요? 3,540kg. 그래서 미리 계산해 계세요. 이렇게. 다 구했죠, 이제. 여기서 보면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거잖아요. 1번 문제를 못 맞추면 2번 문제 맞추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찍어요? 밑에 것을? 네. 1번 문제를 못 맞추면 절대 2번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절대 2번 문제 못 맞추죠. 왜냐하면 1번 답을 갖고 2번을 만드니까. 재밌죠? 2번 문제를 못 맞추면 2번 답 여가 있잖아요. 2번 문제를 못 맞추면 3번은 죽어도 못 맞춥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또박또박 푸시는 게 중요해요. 또박또박 푸시는 게. 3번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 3번 문제를 못 맞추면 절대로 못 맞춥니다. 요거 찾으셔야 되잖아요. 요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라는 게 앞전 문제 출발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적과전 종합연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적과 후 착과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아주 심플하게 잘 내드린 거예요. 900개다. 그러니까 우리 하도 많이 했잖아요. 조사대학수 산출하시고 조사대학수의 앞머리 숫자 플러스 7하면 표본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900 나누기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0주에서 20주 빼버리니까 380 때려 넣는다라는 것도 금세 아시고 거고. 아니, 과일 달린 게 380개 있잖아요. 380개의 나무가. 20개는 어쨌든 간에 과일이 안 달려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심각해져 갖고 오히려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차가감소 보험금만 이제 끝내볼게요. 마지막에 뭐 물어봤냐면, 차가 감소 보험금. 아까 차가 감소 보험금 뭐라고 그랬어요? 차가가 줄어들었다, 차가 감소량. 그렇죠? 그 중에서 보험회사가 나 책임 못 져, 미보상 감수량. 그러고 나서 보험금 달라고 했더니 계약자한테 자기가 먼저 책임져. 그런 게. 아야, 뭐 계약자한테 자기라고 그런다냐? 그러죠. 자기 부담 감수량.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남아있으면 돈 줘라고 했어요. 얼마 드릴까? 키로당 2,000원씩. 가입 가격. 2,000원 했죠? 가입 가격. 가입 가격이라고 써드릴게요. 가입 가격. 그거 나온 거 중에 다 줄 줄 알았더니 80%만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구해버렸잖아요. 차가감수는 얼마였어요? 600kg. 미보상 감수량 얼마였습니까? 460kg. 자기부담. 35. 여기 있네요. 3540. 쓱 보니까 계약자가 책임질 양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여기는 가입가격 100날 2,000원을 쓰든 3,000원을 쓰든 이 집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0원입니다가 답이죠. 됐죠? 대신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 확인해 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실 손해보험금 할 때 얘는 자기부담 책임 아직 덜 진 거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알아놓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네가 총 책임져야 될 게 얼마예요? 3,540kg인데 네가 지금 책임진 건 얼마냐? 600에서 460 뺀 거예요. 약간 책임지, 그죠? 600에서 460 빼면 얼마 정도 책임진 거예요? 180kg 정도 책임졌나요? 140kg 책임졌네. 140kg. 그래서 아직도 책임져야 될 게 3,300kg나 남아있네. 3,400kg에. 많이 남았죠. 이 집은 이제 적과 후에 이제 과일이 많이 떨어져야 보험금 나와요. 어정쩡히 떨어져서 보험금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이게 한번 이 푸시면서도, 맞아. 과실손해 때 자기부담 아직 이 양반 덜 책임진 게 이 정도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